와, 훨씬 맛있다. 자, 이렇게 일본식 계란덮밥 타마고동 완성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한 주 딱 보내고 주말에 일어났는데 에너지는 없고 배달 음식 먹기는 그렇고 나가서 먹긴 그런데 재료는 없고. 안녕하세요, 최겸입니다.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들 알려드리고 있는 밥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진짜 간단해요. 다들 집에 양파 있을 거고 달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파도 마트에 가면 하나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바로 타마고동이에요. 일본식 계란덮밥입니다. 오늘의 재료를 좀 정리해 볼게요. 달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파 반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양파, 중대짜 정도 사이즈면 반개가 좋고요. 혹시나 양파가 너무 작다면 1.5개 정도도 괜찮습니다. 대파입니다. 예전에 요리를 제가 안 할 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파를 하나씩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다니는 게 되게 보기 좋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살 수 있어요. 마트 가서 당당하게 대파 하나 들고 나오세요. 일단 대파 한 대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스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진간장, 그리고 액젓, 아무 액젓도 괜찮아요. 그리고 단맛을 내는 알로스가 필요합니다. 원래 사실 여기 액젓 자리에 굴소스나 어떤 감칠맛이 되게 많이 있는 혼다시나 이런 찌유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단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안 쓰기도 하니까 에리부엌에서 나온 멸치 액젓을 쓰겠습니다. 이것들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1대 1대 1, 그리고 물을 좀 넣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되게 달달한 그런 덮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탕 안 드시는 분들, 또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입맛이 좀 예민해지는 분들은 설탕을 1로 넣으면 조금 너무 달아요. 그래서 1대 1대 0.5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4T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후추를 좀 넣을 거고요. 혹시나 감칠맛을 좀 내고 싶다면 버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버터를 없이 해볼게요. 그리고 대파는 제가 보기엔 좀 많고요. 원래 제가 사던 대파들은 보통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 부분이랑 흰색 부분을 좀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일단 간단하게 씻어줄게요. 일단 양파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자, 반 개만 필요해요. 반 개는 제가 빼두고 채 썰 거예요. 그리고 대파는 초록색, 흰색 부분 따로 쓸 건데요. 일단은 흰색 부분, 그리고 초록색 부분, 흰색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파기름 낼 때 쓸 거고요. 초록색 부분은 마지막에 토핑처럼 얹을 겁니다. 타마고동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달걀의 점도입니다. 어쩌면 달걀을 익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달걀의 점도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요리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스크램블 하듯이 되게 거품을 많이 내고 다 풀어버리면 이 사이에 있는 단백질 사이의 어떤 응고 성분들이 너무 풀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원하는 질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대충 몇 번만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알끈이 살짝 남아있는 정도만 남기고 끝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파기름을 내줄 거예요. 올리브유 저는 3큰술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런 계량 스푼 하나 정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양 끝에 큰 술, 작은 술이 있는 것도 괜찮고요. 큰 술만 있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꼭 하나 사세요. 다이소에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름에 이제 열이 올라오면 파를 넣어줄게요. 약간 노릇노릇해질랑 말랑 할 때 기름을 1큰술, 2큰술 더 넣어주고 이제 양파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서는 양파가 약간 투명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볶는 게 핵심입니다. 이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뚜껑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이걸 덮어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리는 되게 섬세하고 완벽한 요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따라오고 싶은, 엄두가 나고 싶은 요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들을 많이 포기하고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소스 넣을 건데 맛있게 만들려면 거기다가 미림이나 맛술 같은 거 넣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집에 항상 있지 않으니까 없이 갈 거예요. 이제 약간 양파가 좀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질감도 많이 물러졌고, 여기서 우리는 불을 끌 겁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손이 느리기 때문에 불을 꺼주고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가장 먼저 진간장 1큰술, 저는 에리부엌의 멸치 액젓 1큰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시중의 맛을 내고 싶으면 한 큰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달기 때문에 0.5큰술만 넣을 거예요. 딱 반 큰술만. 그래도 오늘 피디님 드시니까 조금만 더 넣을게요. 물을 4큰술 넣어줄 겁니다. 자, 4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후추를 좀 넣어줘요. 원래 레시피에는 이게 없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때 후추가 좋고, 버터 지금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불 켜줄게요. 일단 소스를 한번 섞어주고, 소스 재료들 넣어주고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졸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양파랑 파에 이런 재료가 스며들면서도 수분을 좀 날릴 수 있게, 불은 약간 약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타지 않도록. 여기서 버터를 좀 더 넣어주면 맛있긴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1분 30초 지날 즈음에 여기서 달걀 넣어줄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달걀을 너무 이렇게 막 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놓기만 하는 겁니다. 약불에 달걀을 넣어주고, 여기서 저는 파를 아까 넣어줄 거예요. 파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저희가 3분 동안 이 달걀을 익혀줄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사이에 밥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냉동밥을 해동해 둔 게 있어서 그걸 전자레인지 돌리겠습니다. 밥이 따뜻해야지 소스가 밥에 더 잘 스며든대요. 저는 밥 200g 또는 220g도 괜찮고요. 자, 아직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도 있죠. 이렇게 촉촉하게 덜 익혔을 때가 딱 좋은데, 각자가 이 3분 정도 약불을 해보시면서 딱 원하는 질감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일본식 그릇 쓰면 좋은데요, 이거의 단점은 입구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안 들어가요. 네. 자, 이렇게 일본식 계란덮밥 타마고동 완성입니다. 이런 일본식 덮밥 드실 때는 다 비비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재료랑 밥 한 번에 이렇게 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달걀의 촉촉한 식감, 이게 또 부드러운 양파랑 같이 이렇게 되게 감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있어서, 이 재료가 너무 들어간 게 별게 없는데 되게 복합적인 맛이 나요. 사실 이 타마고동은 일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1인 가구들이 되게 간편하게 자주 해먹는 요리로 유명하거든요.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딱 매력적인, 물론 이게 엄청난 미식은 아니지만, 들어간 게 별로 없지만 되게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버터나 쯔유 같은 거, 아니면 굴소스, 감칠맛 내는 것들 더 넣어주면 맛은 더 극대화됩니다. 여자분들은 이거 그냥 방금 한 레시피가 2끼가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그거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남자분들 기준으로는 이게 한 끼가 되는데, 적게 드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그냥 2끼인 것 같아요. 맞아, 여기다가 김가루 같은 거 뿌려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먹는 김은 가끔씩 이제 어머니나 에리님 보내주시는 어떤 곱창김, 그걸 잘라 먹기도 하는데, 없을 때는 이렇게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하나씩 소분된 김이 있거든요. 이 김 보실 때 중요한 게, 이 원재료 보시면 김만 들어있거나 소금이랑 김만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김들은 다 여기 안에 그 카놀라유나 이런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얘를 바르고 부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김을 이렇게 김 넣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훨씬 맛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한 주 딱 보내고 주말에 일어났는데 에너지는 없고, 지금 뭐 배달 음식 먹긴 그렇고 나가서 먹긴 그런데 재료는 없고, 그때 막 굶거나 막 고민이 막 되잖아요. 그때 딱 그냥 밥, 계란, 양파, 파 꺼내가지고 볶고. 오늘은 이렇게 일본식 계란덮밥 타마고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걸 더 맛있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항상 자유롭게 댓글로 알려주시고, 해보시고 나서 어땠는지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더 좋은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밥하는 겸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